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한시기행 가이드 김성곤 교수입니다. 한시기행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여행할 곳은 중국 하남성의 고도 낙양입니다. 낙양은 수많은 왕조가 수도로 삼은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황하의 지류인 낙하, 낙수라고도 하죠. 이 낙하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낙양으로 이름했습니다. 섬서성 위남에서 시작된 낙하는 섬서성 동남부, 하남성 서북부를 흘러서 낙양을 관통해서 하남성 공이라는 도시 북쪽 황하로 들어갑니다. 이 공의가 바로 시성 두보의 고향입니다. 두보는 공의에서 태어났고 약 70km 떨어진 낙양에서 성장했습니다. 고고지성이 울리는 그의 고향 옛집을 찾아가 볼까요? 공의시 남요만촌에 위치한 두보의 고향 두보고리는 시성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면 왼손에 둥글게 말린 두루마기를 들고 상념에 잠겨있는 거대한 두보의 동상이 서 있는데요. 그 크기가 중국 문학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두보의 지위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의 나라 중국, 별처럼 많은 시인 가운데 가장 높은 성취를 이뤄서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이런 존경의 표현은 의당한 것이겠지요. 기념관 곳곳에 두보의 삶과 문학적 성취를 안내하는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두보가 태어난 토굴집 두보 탄생묘가 있습니다. 토굴집은 예로부터 산서성, 하남성 일대에서 가장 흔한 주거 형태였으니 두보가 이런 토굴집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토굴집 입구는 벽돌로 쌓았고 동굴은 3m 높이 2m 폭으로 20m까지 깊게 파서 만들었습니다. 당현종 선천원년 712년입니다. 이 허름한 토굴집에서 시의 왕국의 찬란한 아침을 깨우는 고고지성이 힘차게 울렸던 것이죠. 뒤쪽으로는 세 좌의 작은 산봉우리로 이루어진 나지막한 토산이 병풍처럼 서 있는데요. 이 토산이 그 유명한 필가산입니다. 필가는 옛날 문인 묵객들이 사용하던 붓을 걸쳐놓는 일종의 붓거리인데요. 붓자리 끝을 대롱대롱 매다는 입식 붓거리 형태가 아니라 바닥에 놓고 붓털이 있는 부분을 걸쳐놓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마치 작은 산봉우리가 연이어져 있는 모습으로 산봉우리 사이에 있는 오목한 곳에 붓을 걸쳐놓는 겁니다. 이 필가를 닮은 산 밑에서 대문장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두보 기념관에서 멀지 않은 강점촌이라는 곳에 두보의 무덤인 두보 능원이 있습니다. 우수가 어린 얼굴로 꾸부정 뒷짐지고 서 있는 두보의 동상이 쓸쓸합니다. 사람들의 발길도 뜸하고 건물도 토락해서 더욱 쓸쓸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푸른 나무들이 제법 빼곡한 숲속에 하단을 벽돌로 두르고 약 10m 정도 높이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무덤에 이르니 긴 세월 타향을 떠돌며 사향의 노래를 눈물로 부르던 시인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알록산의 난으로 동생들과 헤어진 뒤로 난리를 피해서 살 길을 찾아 낯선 타향을 천전하며 늘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었던 두보. 인구에 흐자드는 그의 수많은 명편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빚어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 고향을 그리며 지은 유명한 시들 몇 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동생을 그리워하다라는 작품입니다. 수고 단인행 변추일한성 노종 금야백 월시 고향명 유제 개분산 무가문 사생 기서 장부달 황내 미휴병 수고 단인행 수자리 북소리에 사람 자취 끊기고 변추일한성 편방의 가을 외로운 기러기 소리 노종 금야백 이슬은 오늘 밤부터 하얗게 되고 월시 고향명 달은 고향의 달처럼 밝은 달인데 유제 개분산 동생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무가문 사생
생사를 물을 집조차 없다네. 기서장부달 편지는 오랫동안 가 닿지도 못하니 황내 미슈병 하물며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으매랴. 수구단人싱 변지여 엔성 루종진예보越是故乡明，有地界分散无家文思生，技术尝不到，况乃为小兵。 아직도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알록산 사사명의 날이 4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 깊은 변방의 도시에 의기력이의 울음소리가 처연하게 들려옵니다. 본시 기러기는 대열을 갖추어 날아가기 때문에 형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기력이의 울음소리는 전쟁으로 인해 홀로 떠들고 있는 동생이 형을 부르는 슬픈 울음이 되는 것이죠. 그 처연한 울음소리에 이끌려 마당을 나섰더니 가을달이 고향에서처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순간 울컥 눈물이 쏟아집니다. 동생들아 동생들아 다들 살아있는 것이냐? 알록산이 죽고 장안과 낙양이 탈환돼서 전쟁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사사명의 군대가 밀고 내려와서 하남성, 산동성 지역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곳은 동생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전쟁통이라 편지도 도달하지 않으니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동생들에 대한 염려로 피가 마르는 두보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동생들에 대한 염려로 힘든 노년의 날들을 보내던 두보는 죽기 전에 고향에 돌아가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침내 백제성을 떠나 삼엽을 지나 고향을 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향으로 가는 백길은 전란으로 막히고 오갈 데 없게 된 두보는 병든 몸을 이끌고 호북과 호남을 정처 없이 떠돕니다. 이 막막한 절망의 시기에 두보의 배가 바다처럼 광활한 동정호에 도달했고 늙고 병든 시인은 그 유명한 누각 악양루에 올라 슬프고 장엄한 시 등 악양루를 남깁니다. 성문 동정수 금상 악양루 오초 동남탁 권곤이랴부 친붕 무일자 노병유 고주 육마 관산북 빙언 채사류 성문 동정수 예로부터 동정호를 들었더니 금상 악양루 이제사 악양루에 오르네. 오초 동남탁 오나라 초나라까지 동남으로 터져 있고 권곤이랴부 해와 달이 밤낮으로 이곳에서 떠오르네. 친붕 무일자 친척도 친구도 소식한 자 없고 노병유 고주 늙고 병들어 외로운 배로 떠도는 이 몸 육마 관산북 고향 북쪽은 여전히 전쟁 소식 빙언 채사류 누각 난간에 기대어 눈물 콧물 흘리네. 시원东庭水金上岳阳老无处东南车乾坤日夜浮亲朋无一字
老兵有故者，戎马关山北，冰川体死了。 이 시는 전반부는 동정호를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수료입니다. 악양로에 올라서 광활한 동정호 앞에 서니 자신의 삶이 왜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소식한 자 없이 늙고 병들어 홀로 외롭게 떠드는 몸입니다. 고향에 있는 북쪽은 여전히 전쟁 중이어서 돌아갈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악양로 난간에 기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인의 처지가 여간 안쓰러운 게 아닙니다. 역대로 이 시는 제3구, 4구를 최고의 명구로 쳐왔습니다. 5초 동남탁 건건이라부 원나라 초나라까지 동남으로 터져 있고 해와 달이 밤낮으로 이곳 동정호에서 떠오르네. 동남쪽으로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동정호는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장엄한 우주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광대한 풍경에서 비롯된 장엄한 기상이 작품 후반부에 묘사된 슬픔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후반부에서 시인의 고독과 절망이 아무리 강렬하고 침울해도 이 시는 여전히 장엄한 기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친척과 친구들의 외면 속에서 늙고 병든 몸으로 전쟁이라는 시대가 만든 불행에 온 힘을 다해 맞서고 있는 그런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를 이해하면 외로운 배 고주의 고도, 외로우면서 동시에 고고함이 듭니다. 홀로 세계에 맞서고 우주에 맞서는 배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씩씩함 때문에, 그런 결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에 난간에서 흘리고 있는 시인의 눈물도 개인의 슬픔이 아닌 시대에 대한 아픔으로 읽힙니다. 오늘은 낙양 공이시에 있는 두보의 고향집에 들러서 그의 유명한 사양시 몇 편을 읽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두보시의 중심축입니다. 그 절절한 그리움을 담은 아름다운 시는 천년 세월을 넘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찾아갈 여행지는 산동성입니다. 이백의 자취가 선명한 전형의 태백루, 그리고 오학독존의 산 태산을 찾아갑니다. 그 태산 꼭대기에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는 두보의 노래를 듣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Go!